괄목 상대. 눈을 비비고 다시 볼 정도로 실력이 늘었다는 뜻이다. 지난 3년 사이 중국 해군의 변화상에 딱 들어맞는 말이다. 눈을 비비고 다시 보면 중국 해군은 이미 과거의 중국 해군이 아니다. 가장 좋은 예가 지난 3년 동안 중국 해군이 새로 선보인 051C식, 052B식, 051C식 세 종류의 대형 구축함이다. 구축함은 현대 해군에서 주력 군함이다. 원래는 어리종을 공격하기 위한 소형 전투함이었지만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점차 덩치가 커지면서 전투기를 상대하는 대공, 수상함을 상대하는 대함, 잠수함을 상대하는 대잠 등 거의 모든 방식의 해전에서 쓰이는 팔방미인이다. 이 핵심적인 전투함의 면면이 3년 사이에 바뀐 것이다. 세 종류의 신형 구축함 가운데 가장 먼저 선을 보인 군함은 2004년 배치된 052B식 구축함. 북대서양조약기구 등 서방권에서는 루양 1급 혹은 첫 번째로 건조한 배의 이름을 따서 광저우급으로도 부르는 이 구축함은 중국 함정 중 최초로 러시아 기술을 직도입했고 서방권 기술도 광범위하게 참조해 건조한 배다. 배의 크기를 따지는 데는 여러 척도가 있는데 무장, 식수, 식량 등 전투에 필요한 모든 장비와 물자를 탑재한 상태의 군함 무게를 만재배수량이라고 한다. 052B의 만재배수량은 6,500톤으로 구축함 중에서는 중간 크기에 해당한다. 052B 루양 1급은 중국 구축함 중에서는 최초로 스텔스 설계를 적용했다. 스텔스 전투기와 마찬가지로 스텔스 설계를 적용한 군함은 상대방에게 포착될 확률이 낮고 설사 적에게 존재를 들켜도 공격당할 위험이 줄어든다. 덩치 큰 구축함도 스텔스 설계를 제대로 적용하면 상대방 레이더에는 고속정 정도의 크기로 보일 수 있다. 현대 해전에서는 함포보다는 미사일 위주로 전투가 진행된다. 052B 루양 1급은 적이 군함을 공격하기 위한 대함미사일로 중국산 YJ-83 16기 적전투기를 공격할 수 있는 대공미사일로는 러시아제 4N7B 그리즐리 48기를 탑재했다. 현대 군함은 상대방 미사일을 격초해 자신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방어무기로 근접방어체계를 탑재한다. 근접방어무기는 보통 레이더와 연동된 기관포를 자동적으로 빠른 속도로 발사하는 방식으로 적미사일을 격파한다. 052B 루양 1급은 730식 중국산 근접방어무기도 탑재하고 있다. 이처럼 052B 루양 1급은 현대 군함이 갖춰야 할 기본적인 구색을 제대로 갖춘 구축함이다. 052B 루양 1급의 출현만으로도 중국 구축함은 시대착오적 퇴물이라는 선입관을 무너뜨린 엄청난 변화였다. 그러나 중국 해군의 깜짝쇼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2003년부터 2004년에 걸쳐 중국 인터넷에는 조선소에서 건조 중인 낯선 신형 구축함 사진이 때때로 공개되어 세계 군사 전문가들의 시선을 끌었다. 군사 정보에 대해 여전히 통제가 심한 중국에서 건조 중인 군함 사진이 공개된 것 자체도 놀라웠지만 더 눈길을 끈 것은 이 구축함 함교의 모양새가 매우 특이하다는 사실이었다. 이 새로운 함정은 기본적으로 052B식 루양 1급과 비슷해 보이지만 비교적 높고 뚜렷하게 각이 진 함교의 형태는 미국 이지스 구축함의 그것을 연상케 했다. 중국 정부의 공식 발표도 없이 느닷없이 사진으로 공개된 구축함의 정체를 놓고 군사 마니아부터 전문가들에 이르기까지 설왕설래가 이어졌다. 이 배가 바로 2004에서 5년 정식으로 취역한 051C식 루양 II급 구축함이다. 뚜껑을 열고 보니 051C식 루양 II급은 예상대로 만만치 않은 면모를 갖춘 구축함이었다. 우선 위상 배열 레이더를 탑재하고 있다. 위상 배열 레이더는 전파를 발사하는 소자 수십에서 수천 개를 배열하는 방식의 레이더다. 빙글빙글 회전하는 일반적인 기계식 레이더와는 달리 전자적인 조작만으로 3차원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다. 세계 패권 미 해군에 맞선 중국 해군의 급성장. 미 항모전단 격파하는 현대 해군으로 목표는 남중국해 장악.
2005년 7월 중국 동쪽 해상에서 동해함대 소속 잠수함들이 인민해방군 창건 78주년 기념 군사훈련에 참가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방식에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이지스 구축함에 탑재되는 스파이-1 레이더나 스텔스 전투기인 F-22 랩터에 탑재되는 AESA 레이더도 기본적으로 모두 위상 배열 레이더의 일종이다. 위상 배열 레이더를 탑재한 구축함은 적이 전투기를 상대하는 방공 능력이 우수한 것이 특징이다. 05C식 루양아이아이급은 대공 미사일로 중국산 HHQ-9을 수직 발사관 방식으로 탑재했다. 수직 발사관은 갑판이 아니라 함정 내부 공간에 탑재된 미사일을 수직으로 발사하는 방식이다. 보다 많은 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 현대적인 미사일 발사 체계다. 중국 해군은 2006년에도 신형함을 선보였다. 이번에도 등장 방식은 비슷했다. 중국 해군의 공식 발표가 없는 상태에서 인터넷을 통해 건조 중인 군함의 사진이 떠돌기 시작한 것이 1단계였다. 당연히 외국의 군사 관련 인터넷 웹사이트에선 진짜냐 가짜냐를 놓고 논란이 벌어졌다. 중국 언론이 침묵을 지키는 상태에서 홍콩 언론이나 캐나다의 화교계 군사 전문 잡지인 가나방 무평론 등에서 중국판 이지스 구축함이 건조 중이라는 믿거나 말거나 수준의 보도가 등장하는 것이 2단계였다. 전문가들조차 이미 신형 구축함 2종이 선보인 지 1에서 2년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신형 함정이 건조될 리 없다며 고개를 갸우뚱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새로운 군함의 존재가 공식 확인됐다. 이렇게 모습을 드러낸 051C식 루저우급도 공개된 정보가 부족해서 정확한 성능은 여전히 미스터리에 가깝다. 그럼에도 외관은 051C 루양아이아이급과 마찬가지로 미국의 이지스 구축함을 연상케 하는 요소가 많다. 중국에서는 051C, 서방권에서는 루저우급으로 부르는 이 구축함에 탑재된 대공 미사일의 정체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았으나 미 국방부는 중국 군사력 보고서 2007년판을 통해 러시아제 사이니십이라고 밝혀 논쟁의 종지부를 찍었다. 미사일의 교전 거리는 레이더 능력과 밀접하게 연계되는데 사이니십의 최대 사거리가 150km에 달할 정도로 막강해서 중국 해군의 함대 방공 능력이 크게 향상됐음을 입증했다. 중국 군사력 보고서는 051C 루저우급에 대해 중국 해군의 대공 방어 범위를 2배 이상 넓히는 등 해상 대공 방어 능력을 두드러지게 향상시킨 시스템이라고 평가했다. 051C급의 이번함은 아직 정식 배치되지 않은 상태지만 미 국방부는 빠르면 12월 중으로도 작전 배치를 시작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 신형 구축함의 출현 의미는 중국 해군의 기존 구축함 성능을 분석해보면 금방 파악할 수 있다. 2004년 이전에 중국이 보유한 구축함은 모두 4종류였다. 총 16척으로 가장 많이 보유했던 051식 루다급은 1971년에 첫 선을 보였다. 만재 배수량 3,960톤으로 구축함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작은 편에 속한다. 최초 건조 당시 HY-1 함대함 미사일로 무장하고 헬기 갑판을 갖춘 051 루다급은 현대 중국이 보유한 최초의 구축함이자 원양 항해가 가능한 전투함이었다. 하지만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다. 일부 개량형 2, 3척을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대공 미사일이 없었던 것이다. 대공 미사일이 없으면 적전투기를 공격할 방법이 없고 적전투기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할 수단도 마땅치 않다. 이후 중국 해군은 1994년 만재 배수량 5,700톤의 051식 루후급, 1999년 만재 배수량 6,600톤의 051B식 루하이급을 내놓았다. 이들 구축함은 051식 루다급보다 덩치가 크고 HQ-7 등 대공 미사일도 갖췄지만 여전히 미사일 사거리가 짧고 탑재 레이더의 성능이 떨어지는 한계를 안고 있었다. 동시에 추적할 수 있는 비행체의 수에도 한계가 있어 기껏해야 개별 함정을 방어하는 정도일 뿐 함대나 일정 구역을 방어하는 것은 기대할 수 없었다. 이 밖에도
중국은 러시아로부터 수입한 소브르면 2급 구축함도 보유하고 있었지만 대공 방어 능력이 제한적이기는 마찬가지였다. 다시 말해 2004년 이전에 중국 해군 구축함들은 적의 전투기나 대함미사일을 방어하는 데는 역부족이었던 것이다. 현대 해전에서는 적이 군함보다는 전투기를 어떻게 상대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1981년 아르헨티나 전투기가 영국 구축함 셰필드를 액조세 대함미사일 단 한 발로 격침시킨 바 있다. 전투기에서 발사하는 대함미사일은 워낙 성능이 좋아 이를 방어할 수 없는 군함들은 바다 위를 떠다니는 관이나 다를 바 없다. 육상에서 출동한 전투기의 지원을 받거나 항공모함에 탑재된 함재기의 지원을 받지 않는 이상 방공 능력이 부족한 군함이 살아나기란 쉽지 않다. 중국 해군이 2004년 이후 새롭게 건조한 군함들이 하나같이 대공 능력에 상당한 포커스를 둔 것도 이 같은 현대 해전의 추세 때문이다. 달리 말해 구축함 등 수상함정의 방공 능력을 대폭 향상시킨 2004년 이후의 중국 해군은 진정한 의미의 현대 해군으로 거듭나고 있는 것이다. 새로 등장한 해군 전력은 구축함뿐만이 아니다. 중국 해군은 잠수함에서도 최근 수년간 새로운 3종 세트를 선보였다. 093식 상급 공격원잠, 094식 진급 전략원잠, 신형 636식 킬로급 재래식 잠수함이 그 주인공이다. 현대 잠수함에는 크게 세 종류가 있다. 첫째는 디젤 엔진과 축전지를 조합하는 재래식 잠수함이다. 둘째는 원자력 추진기관을 사용하면서 주로 상대방 잠수함을 공격하는 어뢰를 탑재한 핵추진 공격 잠수함이다. 흔히 공격원잠이라 부른다. 셋째는 원자력 추진기관을 사용하면서 핵탄두를 탑재한 탄도미사일로 무장한 잠수함이다. 이런 잠수함을 전략원잠이라고 부른다. 순항미사일 공격에 중점을 둔 핵추진유도 미사일 잠수함도 기술적으로 공격원잠이나 전략원잠을 변형시킨 것이다. 신형 킬로급은 재래식, 093식은 공격원잠, 094식은 전략원잠에 각각 해당하므로 결국 중국 해군은 잠수함 전략의 전 분야에서 완전히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은 셈이다. 1990년대 이후 중국 해군은 킬로급 잠수함 4척을 보유해왔는데 2004년 이후 올해까지 최신형에 해당하는 636식 8척을 러시아로부터 추가 도입하면서 사실상 중국 재래식 잠수함의 주력을 교체했다. 이전에 중국 해군이 보유하던 033식 로미오급, 035식 민급, 039식 송급은 숫자상으로는 수십 척에 달했지만 하나같이 시끄럽고 수준 미달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정숙성을 생명으로 하는 잠수함에 대한 시끄럽다는 평가는 존재 가치가 없다 혹은 성능이 아주 나쁘다라는 말과 다를 바 없다. 레이더가 통하지 않는 물속에서 잠수함을 찾는 최선의 수단은 소리다. 소음이 심한 잠수함은 그만큼 적에게 발각되기 쉽기에 가치가 떨어진다. 처음 선보인 093식과 094식의 의미도 작지 않다. 과거에도 중국은 시야급 전략원잠, 한급 공격원잠 등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소음이 너무 심해서 평판이 좋지 않기는 마찬가지였다. 093식, 094식의 정확한 성능은 여전히 미지수지만 최소한 소음만은 대폭 줄어들었다는 것이 세계 전문가들의 공통적 평가다. 잠수함에 있어서도 서구 해군 강국에 필적하는 공격원잠과 전략원잠을 보유하게 됐다는 것이다. 이 같은 중국 해군의 대변신에 대해 가장 신경을 곤두세우는 나라는 미국이다. 최근 들어 미국이 중국의 군사력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는 공개 보고서만 봐도 짐작할 수 있다. 1980년대 냉전이 맹위를 떨칠 당시 미국은 해마다 소련의 군사력이라는 제목의 연례 보고서를 공개했다. 소련이 얼마나 가공할 만한 수준의 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것이 미국의 안전과 세계 평화에 얼마나 큰 위협이 되고 있는지를 구체적인 데이터와 화려한 그래픽을 통해 상세히 공개하는 보고서였다. 전면 컬러로 인쇄된 이 보고서는 영어는 물론 일본어, 독일어 심지어 한국어로도 번역되어 전 세계에 배포됐다.
이 보고서를 통해 미국은 소련을 가상적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만천하에 드러낸 것이다. 1992년 소련 붕괴 이후 이 보고서는 더 이상 발행되지 않고 있다. 최근 수년 사이 러시아가 다시 군사대국으로 부활하고 있지만 러시아군을 주제로 한미 국방부의 공개보고서가 배포될 조짐은 전혀 없다. 하지만 중국에 대해서는 사정이 다르다. 매년 봄미 국방부는 중국 군사력 보고서를 작성, 의회에 제출한다. 약 100쪽 분량의 이 보고서는 중국이 최근 어떤 무기를 도입했으며 어느 정도의 병력이 어떤 훈련을 하고 있는지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